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오늘 깜짝 이슈 아니었습니까? 이 박삼구 회장 퇴진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2002년에 회장직에 오르고 나서 사실 여러 부설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뭐 경영에 관해서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퇴진 소식이 밝혀지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아시아나에 대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던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2009년도에 사실 잠깐 총수직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평생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박창법 회장이 이 회장직에 잠깐 오르게 되면서 다시 전면 경영진으로 복귀한 바가 있는데 지금의 이 총수직을 내려오게 됐던 상황에는 아시아나그룹 전체에 대한 큰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터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일단은 예상 외로 이제 전격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29일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 관련된 연임 여부에 대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주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자진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책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결단에 대해서는 사실 높게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이제 박삼구 회장이 결정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 사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7일에 산업은행 회장하고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신뢰를 회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용단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뭐 말씀하셨지만 내일 이제 주총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 회장의 재선임이 어차피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대한항공 사태랑 좀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일단은 사내에서 50%의 찬성이 있게 됐을 경우는 사내이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금호 고속에서 시작해서 금호 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호 산업의 주총 같은 경우에서 45%의 지분을 금호 고속이 지고 있거든요. 따라서는 5% 정도의 우호 지분만 있으면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국민연금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외적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 먼저 용단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데에는 다른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도 내일 만약에 주총이 열렸고 만약에 오늘 퇴진이 없었다 하면 재선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재선임 결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호 지분에 대한 확보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채권단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주주들과 상관없이 이제 채권단 측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 선임에 대해서 주총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시 봉착해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내이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등기이사를 등재하는 것보다 이런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숙제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해에 이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 박 회장이 좀 위기 관리에 좀 허점을 보였다 이런 지적도. 그 당시에 사실은 고객들이 굉장히 황당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당시에 사실 이를 굉장히 키운 측면이 있었고요.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식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항공 측과 더 소통이 안 돼서 서로의 책임 회피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 그룹의 어떤 경영진으로서의 리더십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와가는 와중에 또 부실 회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 중지 사태까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역시 이 감사 의견 한정에 따른 주식거래 정지가 이번
이번 퇴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겠죠. 22일부터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적정 의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부채가 1,400억에 달했고 부채 비율도 625%에서 649%로 늘어나게 되고 단기 순손실까지 1,595억으로 되다 보니까 적정 의견 보고서가 나오고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 결국 15% 정도 주식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 위기감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박상구 회장의 진로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 거 혹시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다른 기업에서도 굉장한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이제 주주권 행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라든가 업무상 과실 있는 임직원들 상대로 지금 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고, 나아가서는 소수 주주권들이 이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룹은 오랫동안 경영해온 재벌 총수가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사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통과가 됐지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사회적 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이 되면서 정말 주주를 위한 그 경영진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지금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문제들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좀 미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도덕적 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주주 가치 훼손이 있게 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여부들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국민연금의 영향력 더 확대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많은 부분 또 이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간치 통치처럼 기업의 또 자율권을 제약하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한 건 워낙 국민들의 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그렇겠네요. 비판 의견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어서 무작정 국민연금의 경영권에 참여하거나 특정 임원의 사임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선임에 관여할 만한 시장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재벌 총수가 지분이 조금 있다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시 박삼구 회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박 회장이 산은의 경영 지원을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산은이 퇴진을 요구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마 보세요? 그럴 개연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경영 정상화 과정을 위해서 산하 측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 4월 6일에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MOU를 맺은 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재연장이 이 돌아오는 4월 달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은 이 박상구 회장이 본인에 대한 주식들을 담보로 추가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라고는 하나, 이 보유자산 매각이라든지 특히나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충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것이고, 그 제일 첫 번째 조치로 일단은 박상구 회장이 경영 전문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송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외부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역시 산은의 압박이 있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2018년 4월 6일 날 MOU를 착용하면서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어떤 MOU를 체결하냐면 그 내용이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MOU 과정을 이제 재계약하거나 연장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 감사 한정 의견이 나왔을 때요. 나중에 자료를 다시 봐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했지만 그 당시 확인된 게 단기 손실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부분, 영업이익도 현저히 감소됐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 현저히 감소돼서 지금 주요 신용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이라는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시했다가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는이 명시적으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신뢰 회복 방안 중에 이것이 굉장히 주요 적절하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무 건조성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결정이 앞으로 더 좋은 또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조양호 회장부터 박삼구 회장까지 항공수장들의 순환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은 또 인력이나 이런 것들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요. 특히 항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특허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훨씬 더 경쟁하고 서비스하고 국민들한테 더 친숙한 경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랫동안 이런 산업화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위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시장에서 지금 이런 경영진 퇴진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반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측면을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또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저희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이 두 개 국적 항공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혹독하게 실현을 넘어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럴 계기를 반드시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동안 대한항공 사태는 충분하게 해외로부터도 여러 차례 지탄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스페링 용어가 그대로 해외에 등재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됐는데요. 땅콩 회항이 대한민국 국적기로서 미치게 된 영향에는 굉장히 큰 지배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번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반성의 기회로 삼고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충분하게 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이 조금 식고 나니까 다시 경영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특히 주주가치, 이 회사로서의 경영 가치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총수 일가들의 노력들이 훨씬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금호아시아나의 경영 진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부회장 체제로 이제 일시적으로는 경영 공백이 없도록 이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전문 경영인은 이제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 경영인이 올지가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외 많은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문 경영인 체제가 훨씬 더 자리를 일찍 잡고 또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권한 남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충분히 그룹을 이끌 만한 인재가 오는 게 사실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형제난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평생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박상구 회장의 직인 박찬법 회장을 회장으로 앉히고 이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박상구 회장 둘 다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문 경영인으로 박상구 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고 그룹의 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태 속에서도 잠깐 경영에서는 물러나지만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벌써 박상구 회장의 나이가 45년생, 굉장히 좀 연로한 나이로 볼 수 있어서 이 기회에 3세로서의 이 경영 승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그룹에 대한 경영 현장에 대한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박상구 회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